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ATC 1급 예제 문제 2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6번째 문제로 준비한 건 왼쪽에 있는 저런 형태고요. 요번에 준비한 거는 되게 단순한 형태죠.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도면을 봤을 때 가장 큰 틀로는 이제 두 개의 형태로 나눠지고요. 베이스가 되는 바닥판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사 형태로 이제 조립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가 좀 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의 개념으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바닥판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이제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돌출을 해준 다음에 여기를 못따기로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한쪽 모서리를 못따기 기능을 해주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못따기가 들어가든 필렛이 들어가든 어떤 게 들어가든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된 쪽을 항상 2D로 그리고 이렇게 돌출을 그냥 한 번에 하는, 즉 못대기 명령을 나중에 별도로 수행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필렛 명령 나중에 별도로 수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가 아니라 3D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3D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명령이 이제 히스토리적으로 쫙쫙쫙쫙 쌓이잖아요. 전 그 쌓이는 개수를 최소로 만드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면 그 사용하는 명령의 수가 최소가 되는 쪽이 가능하면 용량이 적은 쪽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싸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이제 모델링 방법을 택하는데, 그거는 저의 기존 습관에 의한 거고 정답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편하게 하시려면 요 사각형 그려가지고 돌출해 주시고 나중에 못따기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못따기가 된 채로 그리고 돌출 한 번에 끝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부에 있는 요 파이프의 형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근데 그 원을 그릴 때 이게 150도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평면에 직각인 평면을 만들어가지고, 그쵸? 150도 기울어진 요 중심선에 직각인 평면을 만들어서 원을 그려야겠죠? 그런 다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을 그려가지고, 요 원기둥들을 나타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원형으로 된 게 제가 원을 그려가지고 돌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느끼시는 게 있겠죠. 야, 저 사람 그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쵸? 예, 그쵸. 제가 하는 모델링 스타일 전반적인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회전체들은 항상 리볼브예요. 항상 리볼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죠. 너는 정작 다른 사람한테 로프트를 쓰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러지만 너는 리볼브를 쓰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할 때 주소를 붙여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리볼브가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 저는 이제 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니야, 나는 돌출해가지고 서브트랙트로 빼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겠죠.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고, 제가 3D 같은 경우는 제가 권장하는 게, 어차피 저는 이 하나의 영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나열하게 되면 이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히려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형상에서 다른 사람이 풀어본 것들을 좀 그려보세요. 같이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랑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실 게 되는 건 뭐냐면, 다양한 방법을 보신 다음에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정적인 방식만 좀 보는 건 3D에선 되게 안 좋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3D 모델링 하는 거 인터넷에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 뒤져가지고 보는데, 보다 보면은, 야, 난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저런 기발한 방법이 저거 효율성 되게 좋은데?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3D 쪽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양한 모델링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볼브를 해줄 겁니다. 리볼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죠. 이게 형태가 너무 복잡한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막 그려가지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그런 거 설명하는 건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바닥 베이스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 평면도에 있는 모양을 전 직접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저걸 그릴게요.
그래서 REC 렉탱으로 렉탱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 한 점 잡고 여기서 골뱅이 X축으로는 141, 그 다음에 콤마, 그쵸? Y축으로는 1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챔퍼를 써요. CH D 63 63 한 번 더 입력하는 건 그냥 엔터만 쳐도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 상태죠. 이러면 이제 바닥은 다 끝났죠. 자, 그래서 등각으로 돌릴게요. 톱에 우측 하단에 있는 모서리를 딱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주고 여기서 이제 EXT 돌출.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높이는 위쪽으로 27이죠. 그러면 27 엔터. 네, 그러면 이제 바닥판은 끝났습니다. 바닥판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돌려준다 그랬는데 돌려줄 때는 이거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되게 많이 많은데 일단은 가장 긴 쪽, 그쵸? 가장 긴 쪽을 기준으로 그려줘야지 요 긴 부분까지 다 표현이 됩니다. 짧은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잘라주거나 뭐 하면 되는 거죠. 잘라주거나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긴 쪽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치의 중심은 이제 여기서 78mm,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71mm 이렇게 들어와서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상태, 요 정면 상태에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 UCS를 바꿔줘야겠죠. 정면 상태로 그리려면. UCS. 자, 그래서 요 끝단, 여기 있는 제일, 여기선 이제 요 제일 앞단, 아니면 요 뒷단에다 그리셔도 돼요. 뒷단. 뒷단에다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제일 앞단, 앞단에 놓는 것보다 치수 이렇게 되면 뒷단에 놓는 게 낫겠네요. 제일 뒷단에 맞출게요. 뒷단. 제일 뒷단에 맞추면은, 자, 여기가 원점,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 프론트가 톱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서 들어옵니다. 라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까지가 7, 8이죠. 여기 중심까지 7, 8이니까 위쪽에서 들어오는 게 맞겠네요.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7, 8. 그렇죠? 이제 얘가 요 저 뒤쪽 면에 맞춰서 그린다 그랬으니까 요 뒤쪽 면에 PER 퍼펜디큘러죠. 엔터. 자, PER 직교로 이렇게 딱 붙어서 자, 여기서 요 경사 가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요건 이제 거리 빼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여긴 이 점 써야 되니까 그냥 냅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쭉 빼는데, 이 길이를 이제 요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요거 옵셋 돼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 간격까지 쭉 충분히 빼줘야 돼요.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딱 해주는데, 이때 각도는 몇 도를 입력해야 되냐? 150도는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 0도, 그쵸? 여기가 Y축. 그러니까는 요 각도를 알아야 돼요. 150이니까 우린 몇 도예요? 30도예요. 그쵸? 30도. 만약에 그 계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50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50도. 그래서 이제 각도 기호 붙여주고 30을 입력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요. 30도 고정되고 좀 충분히 길다 싶을 정도로 빼가지고 한번 클릭. 그래서 이제 30도 기울어지게 이제 이 선을 그려주는 거죠. 되셨죠? 네. 자, 됐으면 이제 여기서 하나 해줘야 될 거는 라인에서 여기서 충분히 길게 올리시고요. 충분히 길게 올리시고, 그게 지금 요 끝단이잖아요. 지금 제가 올린 요 선이, 여기서는 이제 얘죠. 요 끝단에 걸려있는 거. 이 선을 이제 요 위로 연장해서 쭉 이렇게 올려준 거죠. 올려준 건데 우리가 끝나는데 여기서 9mm가 옵셋돼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옵셋 9mm, 그쵸? 9mm가 옵셋돼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선의 길이는 이 가장 긴 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으니까, 43이잖아요. 그러면 43 나누기 2죠. 옵셋 43. 저게 지름이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이 트림. 여기서 잘리는 거죠. 9mm 튀어나온 데서 잘리는 요 정도까지 길이가 필요하고, 바닥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닥은 여기서 여기 상면의 요 끝점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딱 그려가지고 EX 여기까지 딱 닿게 해줘요. 그래서 요 정도 길이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트림. 자, 요렇게 자를게요. 뭐 요렇게 잘라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요거랑 직각으로 이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직각으로 이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확실하게 되려면, 이제 저 절반을 그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잘리기 전에 길이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잘린 채로 요렇게 돌려도 상관없거든요. 요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해서 안쪽에 원뿔 형태로 파진 형태로 만들어질 건데,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 어차피 아래쪽은 합쳐주는 거니까 안 잘라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쪽이 웬간하면 삐져나갈 거예요. 바닥 쪽이 웬간하면 삐져나가서, 이렇게 돼서 요 아래쪽 돌출된 게 남기 때문에, 여기는 잘라주셔야 될 거예요. 어찌됐든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돌출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형태가. 이렇게 되면, 여기도 한번 잘라주셔야 돼요. 한번 돌려주고, 리볼브로 돌려주고 나서, 한 번 더 잘라줘야 돼요. 저런 형태를 갖춰서 그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이렇게 수직하게 와야 되니까 라인 여기서 PER 퍼펜디큘러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쪽도 라인 PER 퍼펜디큘러에서 이 선에 딱 직각이 되게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 자 여기까지 이 선은 연장됩니다. 여기를 지나서. 자, 이거 해주고 나면 이제 얘는 위치 다 썼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델리트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리해주면 이 선도 이제 요점 땄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델리트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이 지름이 3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옵셋 15. 그쵸? 이거 15 해주고 났더니, 이 선 괜히 지웠네요. 지우면 안 되겠네요. 컨트롤 Z 할게요. 이거 지워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선이 아직 필요하네. 요 선이 아직 필요하네요. 요 선이 필요한 이유는 요 깊이 때문에 그렇죠. 여기 52. 이게 여기 중심에서부터, 요 중심에서부터 52라고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카피 해가지고 얘를 먼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그럼 요 중심에다가, 요 끝점을 중심에 딱 붙여서 복사를 했잖아요. 얘를 옵셋으로 52를 들이면 돼요. 옵셋 52. 이렇게 들여주면 돼요. 52mm를 들여주고 나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필요 없고. 이걸 먼저 해줘야 돼요. 저거 지우기 전에. 요 깊이를 이제 잡아내려면. 그리고는 30이니까 옵셋 절반이면 15죠. 15.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트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잘리고요. 그 다음에 저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잘리고. 그쵸? 트림. 여기, 이거. 트림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조인. 제2로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합쳐줍니다. 이거 가지고 돌려주면 돼요. 이거 돌려주면 되는데, 일단 돌려주기 전에 얘가 71mm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어디다 그려놓은 거냐면, 저 71mm 기준에 맞춰가지고, 요 끝에다가, 여기를 중심으로, 그쵸? 원래 중심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그려놨으니 어떻게 해요? 71mm가 이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71mm가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71mm가. 그쵸? 이제 무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무브. 자, 선택하고, 엔터. 자, 한 점 찍고, 그냥 이쪽으로 당겨야겠죠? 얼마만큼? 71mm만큼. 그럼 이제 위치는 잡았어요. 이래놓고 뭐 해줘요? REV. 리볼브. 자, 얘를 선택하고, 엔터. 어디서? 중심축은, 회전축은 여기. 반대로 찍어도 상관없겠죠? 360도 뺑 돌릴 거니까. 자, 엔터 쳐서 360도 뺑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딱 보면은, 프론트. 이쪽에서 딱 보면, 여기 제가 얘기한 거죠. 분명히 튀어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합치면 요 사이에 있는, 요 중간, 요 두께 사이에 있는 애는 합쳐져서 얘랑 똑같이 되긴 하는데, 밑에 튀어나온 부분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여기서 잘라줘도 돼요. 이거 어차피 아래쪽으로 합쳐지는 거니까 나 여기서 잘라줄래? 이렇게 잘라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그냥 여기서 잘라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여기서 잘라주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도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요 끝단을 딱 9mm에 맞췄어요. 제가 요 위에 꼭지점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수직하게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처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UCS, 엔터 두 번 치고, UCS는 원래대로 돌려줄 거고,
프론트 나오면 프론트의 우측 상단 모서리로 기본 등각으로 돌려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 갑니다. SL. 자, 일단 자르는 게 얘는 정면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정면 기준으로. 정면 기준으로 자를 거니까 정면의 요 높이에 해당하는 선은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XY 평면을 기준으로 그려진 선을 가지고 자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선생님, 여기는 이 선은 XY 평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XY 평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잡은 게 이제 이 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선은 XY 평면에 그려진 선 맞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만약에 이 선을 가지고 이게 XY 평면에 그려진 선이라고 이 선 가지고 이제 자르게 되면 XY 평면의 직각인 이 방향으로 잘립니다. 즉 Z축의 방향으로 잘려야 돼요. 즉 내가 이 점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잘라 나가는 방향이 무조건 Z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설사 XY 평면에 그려진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얘가 지금 내가 슬라이스에 잘리는 2점 슬라이스로 자르는 선이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절대 XY 평면에 그려진 선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3점 슬라이스를 해줘야겠죠. 자, 슬라이스 해서 이제 얘를 자를 겁니다. 그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3점 슬라이스 해야 되니까 엔터를 한 번 더 쳐줘야죠. 한 번 더 치고. 얘 슬라이스 하는 게 아닌데. 잘못 선택했네요. 자, 다시 SL. 자, 얘를 슬라이스 하는 거죠. 얘를 슬라이스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3점 슬라이스 해야 되니까 엔터 한 번 더. 자, 그리고, 요 점 찍어서 이 선으로 자를 건데,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쵸? 지금 내가 저렇게, 주황색 점선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싹 저 선이 가면서 잘라나갈 거죠. 예, 그리고 어디를 남길 거다? 위쪽을 남길 겁니다. 위쪽에 있는 한 점을 딱 잡아주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에서 딱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 요런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개념만 잘 이해하면 빨라요. 되게 빨라요. 굳이 형태 만들어가지고 걔를 갖다가 겹쳐서 놓고 서브트랙트로 빼는 것보다 슬라이스가 가능한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슬라이스를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빨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정면, 아까 제가 이게 이렇게 자를 때, 이거는 정면에서 본 선입니다. 그래서 3점 슬라이스를 했어요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자른다 그러면, 이것도 정면에서 본 선입니다. 그러니까 3점 슬라이스 해야겠죠, 선생님? 딱 하지만 아니요, 얘는 2점 슬라이스가 됩니다. 왜냐면 얘는 정면에 있는 이 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쭉 잘라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평면에 있는 이 선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잘라 나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면에 그려진 선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XY 평면에 그려진 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라 나가는 방향은 Z축 방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얘는 2점 슬라이스가 되는 애네. 얘는 2점 슬라이스가 되는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점 슬라이스가 되는 애라는 걸 판단을 했으면 얘는 어려울 게 없지. SL하고, 자, 얘를 슬라이스로 썰어줄 겁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칠 필요 없죠. 왜? 2점 슬라이스 할 거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에요? 요 위에 있는 4분점. 자, 여기서 어떻게? 이쪽으로 수평하게. 또 아니면 이쪽으로 수평하게. 그냥 Y축 방향. Y축의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 상관없고 Y축 방향으로 쭉 해서 한 점 딱 찍고 보여줘요. 여길 남기겠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훨씬 쉽다. 자, 이래놓고 뭐 해주면 되지? UNI로 하나로 합쳐주면 완성입니다. 예. 자, 완성됐으면 이제 정답 확인해야겠죠? 자, 그래서 3P 해가지고, 3P 하기 전에 마이너스 VP 해야겠죠? 마이너스 VP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입니다. 입력을 해주고, 돌려주고, 그쵸? 똑같은 방향으로 돌았죠? 이 상태에서 3P. 자, A가 여기고요. B가 여기고요. C가 여기입니다. 자, ESC. 자, 그 다음에 LI 엔터. 자, 3D 폴리라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값이 169.0803.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VP. 자, 1, 마이너스 1, 얼마 2 엔터. 자, 똑같은 방향으로 돌았고요. 이 상태에서 3P.
자, D가 여기고요. 그쵸? E가 여기 4분점이고요. 그 다음에 F가 요 안쪽 4분점입니다. 자, 그리고 LI 엔터.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거리값이 156.9849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번 26번째 예제는 상당히 쉬워가지고 영상 자체가 되게 금방 끝났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